기록하고. 아니, 계속해. 이거 너네가 다 계속해야지 리코딩 돼. 음소거 따라 안 하는 애들. 나 안녕하십니까. 변수와 자료용을 조사해서 발표하게 된 나를 바꾸는 코딩 3조 양태규라고 합니다. 일단 변수란 무엇이냐면 변수란 숫자, 합계나 계산에 사용되는 또는 문장의 일부로 사용되는 값과 같은 컨테이너입니다. 변수의 특징으로는 포함된 값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수는 값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값 자체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변수가 필요한 이유는 입력된 이름을 검사하는데 거대한 코드 블록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이름에 대한 각각의 메시지를 출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변수의 표현법으로는 정수형과 실수형이 있습니다. 정수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char이고 두 번째는 int입니다. int는 곱하기를 할 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수형은 실수형 변수를 표현하기 위해 float와 double을 사용합니다. 또한 실수를 이진수를 표현할 때는 부동소수점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 방법은 국제표준 규격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자료형을 영어로 말하자면 데이터 타입인데 자료형이란 변수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변수의 값을 담기 이전에 정수, 실수, 문자열 등 어떤 값들을 지닐 수 있는지 자료형을 미리 정해줘야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표는 정수형과 실수형을 나타낸 표입니다. 정수형으로는 이제 CHAR이 있는데 CHAR은 정수와 문자를 표시할 때 사용되고 short, int, long은 정수, 즉 숫자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각각의 차이점은 좀 더 크거나 작은 숫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정수형 표현법에는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signed랑 unsigned가 있는데 signed는 음수와 양수 둘 다 표현할 수 있고요. unsigned는 양수만 표현 가능한데 범위가 2배로 늘어나요. 실수형은 float, double, long double 순으로 좀 더 큰 숫자, 많은 소수점을 나타낼 수 있고 정수형과 달리 그러니까 unsigned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료형의 크기 표현은 이제 바이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비트란 무엇이냐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로 하나의 비트는 0 혹은 1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트로는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0과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 8개를 모은 것이 바로 바이트입니다. 비트 8개가 모이면 이진수를 이용하여 값을 2의 7제곱인 128개의 양수와 음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숫자를 저장할 때에는 해당 자료형의 영역만큼의 영역을 사용할 수 있고 문자의 경우에는 1바이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한 글자를 저장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2바이트는 1바이트로는 처리하기 힘든 한글, 일어, 중국어 등의 문자를 하나 저장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람 부전에 화면 공유하고. 웨이. 얘가 이걸 비활성화했는데. 야, 비활성화했다고? 비활성화했는데. 기다려봐. 됐어. 공유돼? 자, 오케이. 오케이. 네. 뭐야? 되고 있냐? 되고 있어? 보여. 오케이. 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거는 이제 상수랑 반복문에 대해서 조사해 왔습니다. 상수랑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이제 값이 고정되어 갖고 변경할 수 없는 메모리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int나 char 같은 C 언어 표준 자료형들은
모두 상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수는 한번 정의한 이후에 이제 변수와 다르게 다시 값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냥 상수를 말하는 심볼릭 상수랑 리터럴 상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심볼릭 상수를 정의하는 데는 샵 define 전처리를 사용하거나 const 키워드를 사용하는 건데 이제 두 예시를 보면은 샵 define로 해서 길이랑 넓이를 정해줘서 이제 함수에 넣어놓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const를 사용해갖고 넓이와 길이를 사용해서 똑같이 이제 그 구역을 만들어 준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리터럴 상수가 있는데 리터럴 상수가 뭐냐면은 그냥 가장 생각하기 쉬운 이제 문자나 숫자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리터럴 상수에서 정수를 넣을 때는 진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진수에서 27은 그냥 27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27을 16진수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따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맞추지 않으면은 39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리터럴 상수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은 반복문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막 같은 걸 반복해서 하기 싫으니까 기계한테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제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의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복문에는 while문이 있는데 while문이 뭐냐면 조건을 적어놓은 다음에 조건을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이제 명령이 실행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for문이 있어요. for문은 전에 우리가 한번 사용해 봤었는데 이제 보면은 for i in range 0,10이죠. 예, i에 들어가는 상수가 0과 10의 범위 사이에 있으면 계속해서 명령이 그 진행되는 방식인데 이렇게 둘 다 약간 조건을 충족하면은 무한하게 반복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제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무한하게 반복하면은 오히려 쓸모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브레이크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문에 나온 것처럼 if i는 5 브레이크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i가 5에 다다르면은 반복이 멈추는 거죠. 뭐 for나 while이 있든 상관없이. 두 번째로는 continue가 있는데 i 값이 5일 때 멈췄다가 다시 6부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0번, 1번, 2번, 3번, 4번 문장이 나오고 5번이 나오지 않은 다음에 6번부터 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됐다. 제지혁해, 제지혁. 보이냐? 그거 안 보이겠냐? 아, 보여? 그래, 뭐야 보여. 뭐야 뭐야. 아, 보고. 존나 띠껍네. 나왔고 조건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최재혁이라고 합니다. 조건문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에는 명령문이 있는데 그 명령문 중 하나고요. 네, 조건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문은 if문입니다. 여기서 조건문의 종류는 if문, if, else문, if랑 else if랑 else문 그리고 스위치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if문은 그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라면 주어지는 명령문을 실행하고 거짓이라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문입니다. 그 다음은 if, else문으로 if문과 함께 사용되는 else문은 if문과는 반대고 주어진 조건문의 결과가 거짓이면 주어진 명령문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if, else문은 여기서 else if문은 if문처럼 조건식을 가질 수 있는데 if랑 else와는 달리 하나의 조건문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스위치문은 if, else문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조건 값의 결과에 따라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건문으로 스위치문은 if, else문보다 가독성이 좋고 컴파일링 속도도 빠르지만
그 조건 값으로 사용되는 자료형이 인트형밖에 없어 좀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됩니다. 여기서 그 디폴트가 그 아까의 if else문에서 else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 네, 끝입니다. 오케이. 할게. 뭐 하면 돼? 말이 안 들리는데? 뭐야? 저는 서식 문절과 1차원 배열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3조 9번 1학년 9반 김윤세입니다. 서식 문자열은 파이썬에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하여 문자를 표시할 때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입력된 데이터는 문자 정수 실수의 형태로 출력이 가능하고 각 형태를 지정하는 문자열은 다른 그걸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문자의 경우에는 %d, 정수의 경우에는 문자의 경우 %s, 정수의 경우 %d, 실수의 경우 %f를 사용하면 문자가 입력된 값에 따라 다른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1차원 배열은 첨자를 하나만 사용하는 배열로 같은 데이터형의 변수가 일직선으로 이루어지는 형상을 띠는데 예를 들어 7개의 데이터를 갖는 배열 ARR은 그림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배열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원 배열 ARR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데 i는 첫 번째 요소의 첨자고 n은 마지막 요소의 첨자입니다. 이때 배열의 크기는 n-i 더하기 1로 나타나게 됩니다. 끝. 소리가 안 들리냐? 자, 지금까지 나바코 3조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